네,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전반에서 25m 거리에 4kW의 교류 단상 이선식에 200V 전월기를 설치했다. 네, 금속관 공사를 하고요. 전압가를 1% 이하로 하기 위한 전선의 공식 난면적을 선정하시오. 자, 공식 난면적은 1.5, 2.5, 4, 6, 10, 16, 25, 35, 50 뒤로 쭉 더 나가겠죠. 네, 이런 것들을 선정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 면적 구하는 식은 기본적으로 자 뭐예요? 1002에다가 단상 이선식이면 35.6 LI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00에 그 다음에 200의 1%니까 그죠? 200의 0.01 35.6에다가 그 다음에 요게 25m. 자, 그리고 이제 전류 계산해야 되겠죠? I는 이제 V분의 P 아니에요. 그러면 전압은 자 200이고 얘가 4kW 4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해 주면 되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갖다 산출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요게 8.9가 나오네요. 8.9. 자, 스퀘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를 선정해야 돼? 6보단 크니까 바로 10을 선정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선정하시오 그랬으니까 답은 10 스퀘어다. 그 다음 이제 부수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알아야 되냐면 이제 공식 난면적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자, 그런 사항입니다. 아셨죠?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조명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가로 10에 세로 20 사무실의 평균 조도 256수를 얻기 위하여 40W 전광소 2400인 형광등을 쓴다면 여기에 필요한 등수 자, 몇 개냐? 개를 갖다 한번 구해봐라. 조명률은 0.5고요. 감광무상률은 1.2. 자, D가 주어졌고 조명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00 광속이죠. F값 주어졌고 그 다음에 조도값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수니까 자, 펀대식 쓰면 되죠. FU의 DA 값으로 산출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F값이 지금 얼마냐? 2400이죠. 자, 이런 곱하기 조명률은 50%고요. 감광부상률은 1.2가 됩니다. 자, 면적 가로 10에 세로 20.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조도가 250. 자, 요거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 누르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자, 50개가 나오네요. 50. 그래서 자, 답은 몇 개냐? 50개다 이런 얘기죠. 50개. 자, 2번도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광보상률하고 또 하나 기억할 거는 감광보상률이 자, D가요. 나중에 보수율, 유지율의 역수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M은 보수율 또는 유지율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 그거와 역수관계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이에요. 자주 나온 패턴이죠. 천장 크레인의 권산용 전동기에 의하여 권상 중량 60톤, W가 60톤이 되는 겁니다. 권상 독도가 3이에요. V가 3 주어졌어요. 권상하려고 한다. 권상용 전동기 소요 출력 구하시오. 효율은 자, 80%다. 그러면 출력은 6.12 효율에다가 W, V. 그죠? 자, 6.12에다가 자, 곱하기 효율이 지금 80%. 그 다음에 60톤. 자, 그리고 속도가 3.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36.76이 나와요. 36.76 kW. 자, 이렇게 이제 3번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산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출제가 되면 우리가 틀리면 안 되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기본 단위가 톤이 기본 단위라는 거. 자, 만약에 권상 중량이 뭐 6만 kg이 나왔다. 그러면 대입할 때는 얼마 넣어야 돼? 60톤을 갖다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권상 속도도 기본 단위가 분당 미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당 주었다 그러면 얘를 분당 미터로 바꿔가지고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4번이에요. 자, 그림과 같은 저압 배선 방식의 명칭과 특징을 4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자, 회로들을 보시게 되면 동일 모선이에요. 자, 변전소의 모선에 2회선 이상의 급전선을 가지고 부하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방식.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저압의 공급 방식에는 가지식, 환상식, 저압 뱅킹 방식 또는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압 네트워크 방식은 그물처럼 이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연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차단기를 차단시킬 뿐이지 나머지는 정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저압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무정전으로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자, 공급 신뢰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리커 현상이 작고 전압 변동이 굉장히 작겠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전력 손실이 또 줄어들더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굉장히 좋겠죠.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그물망처럼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인축,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이나 가축의 감전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해요. 그 특별한 보호 장치를 우리는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프로텍터에는 뭐가 있어요? 저압용 차단기라고 하는 게 있고, 차단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방향성 개전기가 존재할 것이며, 그 다음에 퓨즈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압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특징을 보니까 무정전 전원이 공급이 가능해서 공급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플리커 전압 변동률이 적고 전력 손실이 감소가 되고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굉장히 좋다더라. 자,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될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 또한 이거 말고도 저압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지식, 그 다음에 환장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5번 문제 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림같이 V결선과 Y결선 낸 변압기 한 상의 중심에서 110V를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3상 평형 조건이다. 이렇게 주었어요. 3상 평형. 자, 조건이다.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자, BC, 그죠? 자, B하고 C에 걸리는 게 지금 110, 110이니까 220이란 말이에요. 220. 그러면 자, 이 AB에 걸리는 전압도 자, 얼마란 얘기? 220이란 얘기죠? 여기도 220이란 얘기예요. 자, 그 대신에 위상차는 생기겠죠. 위상차는 생길 거고. 그 다음에 A 부분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B와 C의 중점인 5점을 만들어 놓고 자, 바로 A와 5점 사이, 그죠? 얘를 갖다가 자, VA5다. 요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A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Y결선이죠? 자, Y결선에서 자, 지금 이제 BC 자, 여기 요 가운데가 중성점이고요. 자, 중성점하고 그 다음에 C점 사이 여기에 걸리는 것이 220이니까 110, 110, 220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여기도 220. 자, 요거도 220. 이거 전체도 자, 220. 그 대신에 위상차는 생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위상차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니까 자, 요 중성점하고 C점 사이에 중점을 기준 잡아가지고 요 A하고 요거니까 그 얘는 VA 제로가 되겠죠. 자, VA 제로가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 요 부분에서는 이제 요 B점하고 자, 요 제로점 그렇죠? 5점이니까 그 얘는 이제 VB 제로다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갖다 하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갖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벡터도를 그릴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VA 제로 값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 관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
자,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갖다가 A로 잡고요. 자, B로 잡고 여기를 자, C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자, 요 가운데는 이제 각각 자,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점. 자, 중간점이니까 요 점을 딱 잡아 가지고 여기를 자, 5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잡아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220이 되는 거죠. 여기도 자, 220 되는 거고. 자, 이거 전체도 220 크기. 그러면 자, 이 부분의 크기는 이제 11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대신에 이제 위상차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거예요? 자, 바로 요거죠. 요거 크기 아니에요. 요거 크기. 요거. 자, 얘가 바로 VA0가 되니까. 이렇게. 그죠?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 요놈의 크기는 요놈의 크기는 자, 이 AB라는 놈을 갖다가 한번 자, 평행 이동을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해서 자, 평행 이동을 색깔을 갖다가 요걸로 할까요? 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자, 평행 이동을 시킬 겁니다. 평행 이동을 시켜 놓고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놈의 합이잖아, 지금.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 VA0라는 요 값은 자, 바로 이 값과 요 값의 합이 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위상관계를 따졌을 때 자, 얘가 AB면 얘도 뭐예요? 얘도 AB잖아. 그러면 AB 기준했을 때 자, 여기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120도가 되는 거죠. 위상차가. 그러면 자, 실제로 요 값은 뭐예요? 자, 110은 110이지만 자, 요거 AB에 비해서 자, 위상이 마이너스 120도 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았으니까 220에 0으로 자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요 값하고 요거의 합이 뭐가 돼요? 요거 되는 거죠. 자, 따라서 VA0는 220에 0, 자, 플러스 110에 마이너스 120. 자, 요거의 합이다. 자, 요런 얘기고요. 자, 단순하게 한번 구해보면 여기가 220이에요. 220. 여기는 1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냐는 얘기죠, 요거. 그럼 얘가 110이면 얘도 110이잖아. 자, 그럼 단순하게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20의 제곱에서 얼마 빼주면 되는 거예요? 110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190.53V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구하면. 근데 요거를 갖다 이렇게 이제 극형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자, 220 0도 플러스 110에 마이너스 120도. 자, 요 관계도 계산하면 실질 크기는 자, 190.53V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교재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220 0에다가 플러스 110에 마이너스 120도,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복수 형태로 변하니까 165에 복수 형태는 165에 마이너스 J에 자, 55 루트 3이다. 그쵸? 자, 요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자, 크기 구하니까 루트에다가 165의 제곱 플러스 55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해도 190.53 결과치는 자, 똑같이 나온다.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제일 무난하죠. 제일 무난하다. A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Y 결선이니까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자,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 그려도 되니까 여기다 그려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자, B,
여기를 자, C. 자, 이렇게 잡고 놓으면 얘가 기준이에요. 자, 기준이고요. 그 얘는 이제 220에 0도이다. 이렇게 기준점 잡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지금 빠져나갔냐면 지금 자, 중성점하고 C. 중성과 C니까 요 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갖다 우리가 5라고 했어요. 5. 자,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자,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자, 요 값.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그죠? 크기 같다고 하면.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거 지금 뭐 A하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VA 제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얘는 지금 뭐 A의 제로니까 바로 B가 되겠죠? B. 근데 여기는 뭐야? VB의 제로가 되죠. 자, VB의 제로. 자, 바로 C의 크기가 이렇게 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원래 표현하면 자, 바로 220에다가 위상만 따진다면 뭐야? 마이너스 120이 되는 거죠. 요거보다 마이너스 120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 요 놈은 원래 표현하면 뭐예요? 요 놈은 자, 220에다가 자, 플러스 120이 되는데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이니까 요거는 뭐야? 110에다가 120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거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의 크기는 바로 요거에서 요 값을 갖다가 자, 빼준 거죠. 그러니까 자, B의 크기는 바로 110에 120에서 220의 영도를 자, 빼준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자, B는 그 다음에 요 C의 크기는요. C는 110에 120에서 마찬가지로 요걸 빼준 거 나갔죠. 그러면 220에 마이너스 12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B의 크기. 자, 그 다음에 요게 C의 크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벡터도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풀이를 갖다 참조하면 110에 120 마이너스 220의 0도. 자, 요거 갖다 구하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275 플러스 자, B의 크기는 그래서 B의 크기는 자, 275 플러스 자, J에다가 55 루트 3이고요. 3. 참고로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위상만 차이 나는 거예요. 자, 절대값을 갖다 구하면 그 값이 얼마 나오냐면 절대값은 291.03이 나옵니다. 자, 291.03V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110에 120 마이너스 220에 마이너스 120도. 자, 요 놈을 갖다 복소수 표현하는 값이 55 플러스 J에 55 플러스 J에 165 루트 3이고요. 자, 크기 구하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크기는 똑같죠. 다를 수가 없죠. 왜? 그렇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A, B, C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요 중간점을 기점해서 얘랑 이겼기 때문에 얘랑 크기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크기니까. 자, 따라서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번 문제 풀 때는 자, 벡터도를 갖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딴 거보다도. 벡터도. 자, 그거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와 이렇게 가는 거. 이거 구해야 되니까 이거.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요거를 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요거를 자,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산출을 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비상용 조명바 110V형 100W 58등, 60W가 50등이 되어 있어요. 방전 시간 30분, 축전지가 HS형. 자, 요게 이제 페이스트 형식이라는 얘기죠. 54셀이고, 허용 최저가 100V, 최저 온도는 5도씨. 축전지 용량은 몇 암페어원인지 구하시오. 경련 용량 저하율 0.8, 보수율 0.8이고요. 용량 환산 시간 계수가 1.2가 주어졌다. 그러면 축전지 용량 구하는 시,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L분의 1의 KI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I를 갖다 구하면 되죠. I는 V분의 P니까. 자, 전압은 지금 110V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110V형에 100W가
58. 그 다음에 60W가 50등.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허용 최저 전압 100V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전류니까. 자, 따라서 일단 그 전류치를 산출해 주면 그 값이 얼마냐면은 80A가 나오고요. 자, 80A 나왔어. 대입하면 되죠? 0.8분의 1에다가 1.2에다가 자, 80. 자, 요렇게 산출하니까 자, 120 암페어 아워. 자, 요 값이 나온다. 자, 따라 답은 이제 12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도 이제 비교적 간단한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아마 이런 것들 뭐 틀리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전류비 60대 5인 CT 2개를 그림같이 접속할 때 전류계에 3A가 흐른다면 전류계 지값이죠. CT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몇 A인지 구하라. 선로의 전류는 3상평행이다. 요게 이제 CT 차동 접속. CT가. 자, CT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전류가 자,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 CT 상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갖다 IA라 하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 CT 상에는 전류가 또 이렇게 흐르겠죠. IC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IC는 여기로 가고요. 그다음에 IA는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 전류계는 요 전류와 요 전류에 차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C에서 IM만큼의 차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차. 자, 그 차동 정속인데 이때 1차 전류를 I1이라 했을 때 구하는 방법은요. 전류계 지시값에다가 CTB를 해주고 그 다음에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 정리할 때 이론에서 자, 벡터를 갖다 그려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제 가동 정속이다. 가동 접속이 됐을 때는 루트 3분의 1이 빠지는 거죠. 일반적인 형태는. 자, 그럼 이제 전류계 지시값이 들어갑니다. 3에다가 자, CTB가 5분의 60이고요. 요 값을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29.78 나와요. 자, 요게 1차 전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만약에 이제 CT가 요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자, 그때는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 갖다 뭐라고 그래요? 가동 접속이라고 하는 거니까. 합쳐지는 거니까 전류가. 자, 같은 방향 흐를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A, 여기 흐르는 전류가 IC.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게 가동이에요. 그러니까 가동이냐 차동이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라서 뭐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8번 문제 봅니다. 3상 4선식 송전선에서 1선의 저항이 10, 디액선가 20이고 송전단 전압이 6600, 수전단 전압이 6200이에요. 자, 수전단에서의 전압이 6200이고 송전단의 전압이 6600이다.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게 수전단 전압이 6003. 요거는 뭐야? 무부하시 수전단의 전압이 되는 거죠. 부하 용률이 0.8 대 부름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전압 강하율을 갖다고 하시오. 전압 강하율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받는 거에서 기준에서 보내준 놈과 받는 거에 차를 갖다가 받는 걸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전단 전압은 6200이고요. 보내주는 건 6600이야. 620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산출하면 전압 강하율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압 강하율이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6.45%가 돼요. 요거는 6.45%.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은 네, 받는 거 기준했을 때 부하를 걸었을 때와 부하를 갖다 걸지 않았을 때 전압 변동의 차를 갖다 물어보는 거죠. 자,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00. 그 다음에 부하를 갖다가 걸었을 때, 부하를 끊었을 때는 6300. 마이너스에 6200 곱하기 100. 자, 이런 식으로 산출해 주면 됩니다. 자, 그게 전압 변동이죠. 그럼 요거는
1.61%가 된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8번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압이 3개 나왔을 때는 정확한 의미, 자, 전압 강화율과 전압 변동률, 이 수식의 의미를 아시면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전력공학에서 이제 많이 풀어봤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문제 9번이에요. 10kB의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각각 구하시오. 자, 사용 전압은 380V이고 주파수는 60Hz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Y 결선과 자, 두 번째 델타 결선을 했을 때 정전 용량을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정전 용량이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충전 전류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충전 전류는 자,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상전압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오메가 C분의 1의 2가 돼서 그 충전 전류는 오메가 C 2A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충전 용량 Q는 3배 2의 IC가 되겠죠. 삼상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3배 오메가 C 2의 자승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Y 결선이니까 Y는 자, 어떻게 돼요? 3배 곱하기 오메가 C의 루트 3분의 V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상이고 저 주어진 건 선이니까. 그럼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오메가 C V의 자승이 돼서 자, 우리는 여기서 C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2파이 F의 V의 자승에 Q로 계산을 하면 된다더라. 거기에 마이크로페럿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에 6승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자, 용량은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2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60Hz이며 전압은 380의 자승이 될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죠. 자, 이 용량을 구해보니까 183.7 마이크로페럿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 델타예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Q 델타입니다. 델타는 3배 오메가 C V의 자승이 되더라 이거요. 상이나 선이 같기 때문에 델타 결선에서는 그러면 이때 C는 6파이 F의 V 자승에 Q 곱하기 10의 6승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자 6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380의 자승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6승이 돼요.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 여기는 61.23 마이크로페럿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했냐? 콘덴서는 어떤 결선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전 용량의 값이 자 델타가 Y에 비해서 얼마만큼 줄어들어요? 3분의 1배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자 콘덴서는 델타 결선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더라 이거야. 또한 콘덴서의 용량은 델타가 Y에 비해서 몇 배 클 수 있어요? 3배를 더 충전시킬 수 있더라 이거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의 값이 3분의 1배 줄어들기 때문에 델타 결선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충전 용량은 델타가 Y에 비해서 몇 배 커져요? 3배 정도는 더 충전시킬 수 있더라 이거지.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9번 문제까지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9번 문제 10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직류 2선식 배전선로에 있어서 부하 B점 C 및 D의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B, C, D의 전압을 구하랍니다. 이때 배전선의 굵기는 전부 동일한 전선으로 하고 A가 급전점이에요. 급전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전원이 지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급전점에 VA의 전압은 105V다라고 했네요. 이때 자 전선의 1000m당 저항은 0.255입니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야? 아, 직류 이선식이야. 직류 이선식에서 이 직류 이선식에서의 전압 강하 E는 2배의 I R로 계산을 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전류를 보셔야 돼. 급전점이니까 자, 이 부분으로는 지금 몇 암페어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20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100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니 토탈 이 부분은 120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자, 여기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100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자,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100암페어의 전류가 통하니, 자, 이 부분에서는 얼마가 200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첫 번째 자, VA의 전압을 구해 볼게요. 자, VC, VB, VC, VD에 대한 거니까 VC의 전압을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VC의 전압은 105V 마이너스에 자, 전압 강하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전압 강하는 2배에 자, 2배 I가 얼마냐면 2배 곱하기 120이 될 거예요. 곱하기 저항 성분이 되겠죠. 저항은 1000m당 0.255인데 길이가 30m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103.2V가 나오더라. 103.2V의 전압이 측정이 된다더라. 자, 그 다음에 VB가 되겠죠. VB는요. 103.2V에서 103.2V에서 마이너스에 2배 곱하기 20이 됩니다. 곱하기 1000분의 0.25 곱하기 몇 미터예요? 30m예요. 30m. 자, 이렇게 해서 빼보니까 VB는 102.9V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VD점이 되겠죠. VD는 105V 마이너스에 자, 2배에 곱하기 전류는 200A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1000분의 0.25가 됐어요. 거기에 자, 15m가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전압 강하는 103.5V가 됩니다. 103.5V.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 10번 문제에서는 직류 이선식에서의 전압 강하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이고 여기 전압 강하, 이 부분에 대한 전압 강하, 이 부분에 대한 전압 강하를 구하셔서 바로 빼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10번. 1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3층 사무실형 건물에 삼상 삼선식의 6000V를 200V로 강압하는 수전 설비를 하였습니다. 각종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을 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동력부하 설비가 있습니다. 그때 난방, 공기, 배수, 수압 펌프가 이제 존재하고 거기에 상용, 하계, 동계 동력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조명 및 콘센트 부하의 설비의 용량이 지금 자 주어졌고요.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을 보니까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이고 기타는 100%로 간주를 한대요. 동력에 대해서만 역률을 70%로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전등은 60%, 콘센트는 70%, 자,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를 둔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변압기 용량 산출 시에는 여유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표준 규격으로 답을 하고 변압기 용량 산정 시에 필요한 동력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전체 평균의 65%로 한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1번. 동계 난방 때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을 합니다. 상시 운전을 하고요. 자, 보일러용과 오일 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55%일 때 난방 동력 수용 보안은 자, 몇 킬로와트 아워인지 몇 킬로와트인지 자,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동계 동력을 한번 볼까요? 자,
난방이니까 보일러 펌프, 오일 기어 펌프, 온수 순환 펌프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자, 킬로와트를 구하라고 했으니 자, 보니까 최대 전력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자, 그때 보시게 되면 온수 순환 펌프는 수용률이 몇 %예요? 100%죠. 상시부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자, 3.7 곱하기 1로 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 이 부분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에 관련된 식을 가지고 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니 자, 온수 순환 펌프는 3.7 곱하기 1이 될 것이고 자, 보일러 펌프는 6.7kW 플러스 자, 오일 기어 펌프는 0.4예요. 곱하기 수용률은 지금 문제에서 55%라고 했어요. 0.55.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7.61 킬로와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상용 동력, 하계 동력, 동계 동력에 대한 피상 전력은 자, 몇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피상 전력 킬로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구해요? 킬로와트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겠네. 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때 역률은 모두 70%로 적용을 시키자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1번 상용 동력이에요. 상용 동력은 자, 상용 동력에 대한 합은 26.5가 되죠. 그 26.5를 0.7로 나누면 될 것이고 자, 그렇게 해봤더니 37.86kV 암페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계 동력입니다. 자, 하계 동력은 자, 합이 52kW예요. 이걸 0.7로 나눠 보니까 하계 동력은 자, 74.29kV 암페어가 됐어요. 자, 세 번째 동계 동력이 되겠죠. 그 동계 동력에 대한 합의 용량은 10.8입니다. 10.8이고 이걸 0.7로 나눠 보니까 얼마가 됐냐면 15.43이 됐어요. 15.43kV 암페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2번까지 풀어봤어요. 그다음에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몇 킬로 암페어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3번을 보시게 되면 3번은 자, 보니까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이에요. 그러면 동력 부하가 우선은 동력부터 상용 동력, 하계 동력, 동력 동력이 있는데 상용 동력은 37.86이야. 37.86kV가 될 것이고 하계와 동계 동력 중에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선정을 해야 돼요? 큰 용량을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력. 자, 겨울철 동계에서는 우리가 하계에 대한 어떤 동력을 쓰지 않을 것이고 하계에서는 동력에 대한 동력을 쓰지 않겠죠. 근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건 우리가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계 동력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하계 동력에 대한 것은 74.29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 뭐가 있어요? 조명 콘센트 부하 설비도 있어요. 그럼 조명 콘센트 부하 설비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니까 여기는 75.88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자, 용량은 얼마가 되냐? 188.03kV 암페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더라 이거야. 자, 그래서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4번 문제. 자, 조명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의 표준 용량을 자,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4번은 그때 단상 변압기의 표준 용량이 주어졌고요. 조명 콘센트 부하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조명 콘센트 부하를 보게 되면 우선은 전등부터 한번 봐볼까요? 전등. 자, 전등에 대해서는 자, 수은등부터 용량이 520이에요.
플러스 자, 그다음 수은등은 1120이고요. 그다음에 형광등은 45100이 됩니다. 자, 플러스 백열전등은 1200이 돼요. 근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 주셔야지만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에 수용률이 얼마라고 했어요? 수용률은 60%라고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0.6을 해줘 보시니까 자, 이때는 얼마가 나오냐? 28.76이 나오죠. 28.76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콘센트는 70%예요. 수용률이. 자, 그 다음에 콘센트는 자, 총 용량은요. 자, 얼마예요? 1500 플러스 440 플러스 3000에 플러스 3600 플러스 2400 플러스 7200이 됩니다. 거기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곱하기 수용률은 0.7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나와요? 19kV 암페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정류기가 되겠죠.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800 곱하기 수용률은 1이고 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0.8kV 암페어가 되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단상면역계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전등, 콘센트, 기타에 대한 설비를 다 더해 볼게요. 킬로볼트 암페어는 28.76 플러스 자, 19 플러스 0.8이면 되겠죠. 자, 이걸 다 더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 48.56 킬로볼트 암페어의 용량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문제에서 자, 이제 주어진 거죠. 단상 변압계 표준 용량은 50, 75, 100, 150, 200. 자, 400, 500에서 선정한다. 그럼 고로 얼마짜리? 48.56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 50kV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그럼 단상 변압계 용량은 얼마짜리가 돼요? 50kV 암페어짜리가 되겠죠. 자, 4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에서는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계 표준 용량을 자, 표준 용량에 의해서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력이니까 변압계 용량 산정 시에는 전체 수용률을 몇 %를 한다고요? 65%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럼 동력 부하에 대해서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번에 동력 부하에 대한 변압기 용량은 자, 보니까 상용 동력은 26.5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계 동력, 동계 동력이 있는데 이때 큰 거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52가 될 것이고 자, 이때 역률은 0.7이에요. 0.7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때 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수용률은 65%로 본다라고 했어요. 65%.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죠? 72.89가 돼요. 72.89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에서는 자, 고로 삼상 변압기 용량은 자, 얼마? 75 킬로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면 되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야, 그러면 단상과 삼상 변압기에 각 2차 측 전류기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변류기의 1차 측의 전격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조명이에요. 자, 콘센트가 되겠죠? 이때 변압기 용량은 50kV 암페어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CT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그때 자,
여기 1차 측의 전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1차 측의 전류는, 자, 1차 측의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단상이니까 V분의 P가 될 것이고, 자, 변류기의 1차 측에 대한 전격 전류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수전 회로이기 때문에 1.25에서 1.5배의 여유 배수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전압은, 자, 여기는 200V가 될 것이고, 용량은 5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곱하기 1.25에서 1.5배의 여유 배수를 줘보니까 이제는 얼마나 나오냐? 312.5에서 얼마가 되냐? 375가 되겠죠. 375. 자, 그러면 1차 측의 CT 1차 측의 전격 전류는 150, 200, 300, 400, 500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는 포함이 되는 게 300이기 때문에 만약에 CTB를 얘기한다면 300대 5짜리가 되고, 그래서 1차 전류는 몇 암페어 전류가 흐른다? 300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상이죠. 3상은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동력 설비가 될 것이고, 동력 설비가 이때 변압기의 용량은 75kV 암페어 용량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변류기를 설치를 했어요. 이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루트 3 V분의 P 곱하기 이것도 1.25에서 1.5배의 여유 배수를 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전동기 선로이면 2.0에서 2.5배의 여유 배수를 줘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자, 루트 3 곱하기 200에, 자, 75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1.25에서 1.5배의 여유 배수를 줘보니까 그 값이 얼마가 되냐 봤더니 270.63에서 324.76A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이것도 만약에 CTB를 선정을 한다면 얼마요? 300대 5짜리가 선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때 1차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300A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류비에 대한, 만약에 여기서 변류비를 구하라고 한다면 300대 5가 될 것이다. 거기에 1차 전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짜리가 돼요? 300A짜리 전류가 되더라. 자, 이제 7번. 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역률 개선을 위하여 각 부하마다 전력용 컴프레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이 95%로 개선하려면 몇 킬로볼트 전력용 컴프레서가 필요한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7번에서는 우리 콘덴서 용량 QC는, 자, P에 어떻게 구합니까?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에 탄젠트 세타 2로 구한다.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단위가 킬로와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일러 펌프니까 그 보일러 펌프의 지금 용량이 얼마예요? 6.7kW고 역률은, 자, 개선전 역률은 0.7이었잖아요. 1-0.7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에 95%를 개선시키니까 0.9에 대한 1-0.9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 이렇게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콘덴서의 용량은, 자, 얼마나 나옵니까? 4.63kV 암페어 용량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 문제, 자, 7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풀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단위에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예요. 문제 12번. 자, 계전기의 최소 동작을 넘는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부터 그 접점을 닫을 때까지 요하는 시간, 즉 동작 시간을 한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작 시간에 따라서 뭐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한시 또는 시한이라고 하는데 다음 그림은 계전기를 한시 특성으로 분류하여 그린 것이다. 특성에 맞는 곡선에 해당하는 계전기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A는 한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계전기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 A는 뭐예요? 고장이 발생이 되면 즉시 동작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 우리는 이걸 순한시 또는 순시 계전기라고 하죠. 자, B는요.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일정 시간 후에 동작을 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이걸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는요. 자, 일정 전류를 기준으로 자, 동작 시간과 동작 전류가 어떻게 돼요? 서로 반비례 관계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자, 이게 반한시 계전기이다. 자, 그러면 반한시성 정한시 이 D는요. 일정 전류 값을 기준으로 자, 반한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일정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정한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자,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이다. 그래서 순한시 계전기는 고장이 나게 되면 즉시 동작하는 거. 정한시는 일정 시간 후에 동작을 하는 거. 반한시 계전기는 동작 전류와 동작 시간이 서로 반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계전기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기 문제죠. 용량이 100kVA 변압기 철손이 자 400W예요. 철손이 지금 400W. 동손이 1300W. 하루 중 절반. 잘 보셔야 됩니다. 하루 중 절반이에요. 절반이니까 12시간이죠. 자, 12시간은 무부하. 그러니까 12시간은 지금 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의 절반이니까 그 나머지는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죠? 자, 12시간의 절반이니까 6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의 절반이니까 6시간은 50% 부하로 운전하고 나머지 시간도 몇 시간? 6시간이죠? 자, 요 시간은 전부하 운전을 할 때 전일효율 구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실 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런 부분이죠. 자, 부하 용량은 100%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전일 효율 갖다 구하려면 자, 기본적으로 출력에다가 자, 플러스 손실. 그렇죠? 그다음에 출력. 자, 곱하기 100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가 출력을 갖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KVA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역률은 100% 됐으니까 자, 2를 갖다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KVA 나오는데 일단 사용 시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출력. 그래서 먼저 출력부터 산출합니다. 자, 출력비. 그럼 용량이 이제 100kVA니까 자, 100kVA에다가 그 다음에 역률이 1.0이에요. 그죠? 자, 요놈에다가 이제 사용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사용 시간. 그래서 절반은 50%. 그러니까 2분의 1 부하로 해서 6시간. 그 얘는 이제 킬로와트고 여기는 아워가 되는 거죠. 자, 플러스에다가 나머지 절반은 전부하로 해서 6시간.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출력이 나오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은 900kWh가 나와요. 900kWh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해줘야지 얘가 킬로와트가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하니까 1 들어가는 거, 2분의 1 부하니까 50% 부하니까 2분의 1 들어가고. 근데 요거는 시간이잖아, 그죠? 자, 시간이니까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출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자, 손실을 갖다 계산해 줘야 돼. 손실. 그러면 철선부터 한번 표현해 보죠. 철선. 자, 철선 같은 경우는 지금 400W니까 0.4 킬로와트가 되죠. 킬로와트. 자, 곱하기 24시간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무발손이니까. 자, 그래서 철선을 갖다 계산하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9.6 킬로와트 아워. 9.6의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철선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선 구해야 돼요. 자, 동선 BC 값을 구합니다. 그럼 동선 구하려면 이제 동선이 1300W니까 자, 1.3 기본적으로 킬로와트에다가 요게 지금 이제 부하 사용이 있잖아요. 50% 부하. 그러면 50%니까 자, 2분의 1 부하. 자, 요거에다가 6시간 썼고 그 다음에 전부하로 6시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이제 단위까지 표기 안 나면 이렇게. 자, 그래서 동선을 갖다 구하면 그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9.75가 나와요. 9.75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값을 갖다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요 값을 갖다가. 자,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지금 나온 게 900. 단위를 다 맞춰줬으니까. 자, 철선 9.6. 자, 그 다음에 동선 9.75. 자, 그 다음에 900 곱하기 100. 자, 이래야지 이게 자 퍼센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값을 산출해 주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자, 바로 97.9%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97.9%. 자, 이렇게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요게 이제 기본 자 그런 구성이 된다. 자, 97.9%가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을 갖다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4번 문제, 시퀀스 문제죠. 무접점 제어 회로를 입력 요소가 모두 나타나도록 하여 출력 Z에 대한 논리식으로 쓰시오. 자, 요거에 대한 걸로 쓰란 얘기예요. Z. 그러면 우선은 여기부터는 이제 뭐예요? Y가 들어가는 거죠? 자, Y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 요거 쭉 오니까 얘는 C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Z가 됩니다. 자, 요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X. 자, 그러면 자, 한번 자, Z 표현을 해봅니다. 자, 여기부터 일단 D바가 들어가고요. D바. 그 다음에 A. 자, A. 그 다음에 요 X 돌아서. 그럼 플러스 X. 그죠? 요거. 자, 얘가 들어가요.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 B. 자, B. 자, 플러스 요게 돌아가지고 그건 뭐야? Y가 되는 거죠? 자, 그놈에다가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놈에다가 C 플러스 Z. 자, 요게 Z예요. Z. 그러니까 요게 돌아가고 그다음 얘가 돌고 얘가 돌아가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D바에다가 A 플러스 X, B 플러스 Y, C 플러스 Z. 자, 이렇게 해주면 제 14번은 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순서대로 쓰라고 뭐 나온 건 아니니까. 자, 다음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L에서 전원전압이 공급될 때 최대 전류계의 측정 범위가 500A인 전류계로 전 전류값이 2000A인 전류를 측정하려고 한다. 전류계와 병렬로 몇 ohm의 저항을 연결하며 측정이 가능한지 구하시오. 전류계 내부 저항은 95ohm이거든요. 전류계 내부 저항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분류기 저항값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류기 저항값. 자, 분류기 저항을 RS 하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배율에서 하나 빼가지고 전류계 내부 저항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율을 갖다 먼저 구합니다. 자, 배율. 배율은 측정 범위가 500인데 얼마까지 늘린다네요? 2000까지. 그 몇 배 늘리는 거예요? 4배 늘려주는 거예요, 4배. 자, 따라서 4 나왔어요. 그럼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4 마이너스 1에다가, 자, 위에는 얼마니까? 90이니까.
산출하면 얼마가 되겠다? 35옴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회로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문제거든요. 요 계측에 관련된 그런 건데, 자, 얘가 이렇게 이제 분류기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배울기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배울기 저항이라고 했을 때, 자, 배울기 저항은 배울에서 하나 빼가지고 여기다가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배울기 저항을 또 산출한 방법이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또 신경을 써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16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고조차가 없는 같은 경관, 고조차가 없어요. 같은 경관에 전선이 가설되어 있다. 가운데 지지점 B에서 전선이 지지점으로부터 떨어졌다고 하면 전선의 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2도. 전선을 얼마만큼 늘어뜨렸냐. 자, 그걸 2도라고 하죠. 그 딥은 전선이 떨어지기 전에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 그때 전체 전선 실제 길이는 경관 S 플러스 3S에 대한 8D의 자승으로 구한다. 자, 우리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모르느냐. 이 공식을 모르면 문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D1에 대한 전선의 실제 길이는 구할 수 있겠죠. 그럼 D1을 자 이제 구해 봅시다. 여기 하나만 구해 보셔가지고 2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S 플러스 3S에 대한 8D1의 자승인데 이게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자, 2개가 있어. 근데 자, 여기서의 지금 자, 전선이 떨어졌어요. 이 전선의 길이와 이 전선의 길이는 같을 것인데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는 2S에 플러스 자, 2배의 3S가 될 것이고 8D2의 자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2배의 S 플러스 자, 3S에 대한 2배의 8의 D1의 자승이 될 것이고 여기는 2배의 S 플러스 2배의 3S에 대한 8D2의 자승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배의 S, 2배의 S, 3S, 자, 3S, 자, 8 약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배 D1의 자승이 될 것이고 여기는 2분의 D2의 자승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D2에 대한 자승은 얼마냐? 4배의 D1의 자승이 될 것이고 고로 D2는 제곱근을 해보니까 얼마나 되더라? D1의 2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D2는 2도의 몇 배가 되더라? 2배만큼 쳐지더라 이거야, 이도가.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16번 문제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17번 문제예요. 그림과 같은 부하에 대한 수용료를 갖는 전등 수용가군에 공급할 변압계 용량을 구하시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수용가가 5군데가 있고요. 부등률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변압계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렇죠? 부등률 곱하기 역류를 자, 보니까 설비 용량이 있고 수용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의 합의 비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단위 또한 킬로와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역률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부등률은 1.3이고 역률은 1이에요. 자, 로드 1. 자, 설비 용량은 3 곱하기 수용률은 0.65가 될 것이고 로드 2에 대한 설비 용량은 4.5kW가 될 것이고 수용률은 45%가 됩니다. 자, 로드 3예요. 자, 5.5kW에 대한 0.7이 될 것이고 자, 12kW 곱하기 0.5가 되면 되겠죠. 17kW 곱하기 0.5가 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부등률 값이 얼마나 나오더라? 17.17kV 암페어. 그러니까 변압계 용량이 17.17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변압계 표준 용량이 주어진다면 그 17.17을 가지고 그 표준 용량 표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자, 우리가 구한 이 값이 뭐가 된다? 변압계 용량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자, 1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18번을 봅니다. 주어진 시퀀스회를 보고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자, 스타트입니다. 입력 A 접점. 스타트 입력 A 접점이고요. 스타트나 입력 B 접점이고요. 그 다음에 엔드 A 접점. 자, 요게 엔드낫이야. 엔드낫은 B 접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딱 보셨을 때, 요거는 A 접점, 그죠? 자,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 거는, 요건 B 접점이구나. 이렇게. 자,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PLC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갖다 표현하면 요게 엔드 A 접점, 얘가 엔드 B 접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오어요. 자, 오어 A 접점. 그 다음에 오어 낫. 자, 오어 낫, 오어 B 접점. 그 다음에 OB, 병렬 접속점. 그러니까 두 개의 신호가, 자, 이 신호와 요 신호가 두 개가, 자, 병렬로 묶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각 번지 끝이고요. 자, 아웃은 출력, 그 다음에 엔드는, 자, 끝. 요렇게, 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출력은 요거잖아요. 100하고 200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신호가 올 텐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거냐. 자, 첫 번째, 무접점 회를 갖다 그려라. 입력은 000, 001, 002이고요. 자, 선 접속은 점 찍고 미접속은 그냥 지나간다. 그럼 요거 하려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여기서, 자, 뭐를 갖다 먼저 해야 되겠어요? 논리식을 한번 써서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논리식을 한번, 자, 표현해 봅니다. 자, 그럼 먼저 뭐부터? 자, 100부터. 자, 100은. 자, 요거요. 000 비접점이니까 바에다가. 그 다음에 얘하고 병렬이죠? 그러면 001 플러스, 자, 100. 자, 고놈에다가 요거, 자, 200. 요거는 직렬. 자, 그럼 100이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 봤을 때, 요 놈, 요거, 요렇게 세 개가 뭐예요? 이렇게 딱 세 개가 직렬이 되는 거잖아. 쉽게 해서. 그 다음에 200, 요걸, 자, 출력 200. 마찬가지로 빵빵빵은 여기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거, 자, 큰 덩어리를 봤을 때, 그럼 002하고, 그 다음에 200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100이 들어가겠네. 자, 그럼 요거를 갖다 가지고 가서, 요 놈을 갖다가, 자, 요 놈을 갖다가 갖고 가서, 자, 요거 보고 이제, 자, 그림을 되겠습니다. 자, 무접점 회로 이제 그리라고 했으니까, 자, 맞춰서 한번 그려보죠. 자, 일단 100하고 200은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000 바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001부터 먼저 넣어야 되겠네. 001. 자, 001하고, 그 다음에, 자, 얘가 하고요. 자, 그리고 100은 뒤에서 돌아오는 거잖아. 그쵸? 자, 00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얘하고 자, 쭉 갑니다. 자, 그 다음에 000이 들어가죠? 000 낫. 자,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자, 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니까 엔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100으로 이렇게 하나, 자, 잡아서 자, 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뒤로 돌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001 들어가서 그 다음에 플러스 100에 들어가고요. 000 바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자,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조금 위치를 자, 옮겨서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럴 때도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자, 생각을 해서 제 그림을 자,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00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자, 5월을 하나, 자, 여기 맞춰서 자,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엔드에서 여기는 200을 잡고, 자, 요 놈은 이렇게 뒤로 하나 돌려주면 되겠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호간에 자, 인터럭이 걸려져야 돼, 인터럭. 이렇게 해서 요로. 자, 인터럭을 걸어주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요놓고 보는 거예요, 다시. 자, 100이 나오려면 001 플러스 1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000 바, 자, 들어가고, 200의 바. 그렇죠? 이렇게 돼서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 200이 나오려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000 바에다가 002, 자, 플러스 200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100 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대칭성인데, 눈으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눈으로 보면 쉬운데, 얘를 눈으로 보면 쉬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막상 그려보면 또 잘 안 그려져.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많이 그려봐야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요 그림이 하나 자, 필요하니까 잠깐 요거를 자, 그림을 이렇게 2번 답안지의 PC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완성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이제 W 다 써놓고 데이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지가 쭉 나갑니다. 자, 여기를 채우란 얘기예요. 근데, 자, 중간에 여기 뭐가 있냐면, OB가 있어요. 자, OB. 자, OB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자, 얘를 갖다가 뭐하라. 묶으란 얘기거든요. 자, 묶어라. 그러면, 자, 순서를 갖다 봤을 때, STRN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가 들어간 거예요. 자, 000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ND를 갖다 한 말이에요. AND 001이 됐어요. AND 이렇게 자, 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또 뭐예요? 직렬은 직렬인데 비접점이니까 AND는 낫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AN, DN이 들어가 있고 얘가 얼마예요? 200이에요. 200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지금 구성을 할 거냐면 여기서 의도는 이렇게 시그널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그널 하나 들어가서 요 두 가지 시그널을 묶어라 있는 얘기 OB로. 자, 요렇게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뭐예요? 스타트 낫이 들어가요. 이제 스타트 낫. 00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ND. 자, AND 100이 들어가고요. 자, 요거 들어갑니다. ANDN. ANDN 200. 요 신호와 요 신호 갖다 뭐하라? 자, 묶어라 이거죠. OB. 자, 그 다음에 출력이 뭐예요? 100이죠? 아웃이 들어갑니다. 자, 아웃 100.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 들어가야 돼. 밑에 거. 자, 그럼 여기서 요렇게 오는 걸 하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자, 뭐가 들어가요? 스타트 낫이 들어가는 거죠. 시작이. 스타트 낫. 자, 스타트 낫에 0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드. 엔드 002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엔드 낫이 들어가요. 엔드 낫. 자, 100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다시 밑에 거. 요렇게 되는 거. 요거.
자, 고관계 들어가. 그러면 다시 또 스타트나. 자, 0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드 200 들어가요. 엔드 200. 자, 그리고 엔드 낫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00. 그렇죠? 자, 그리고 얘랑 묶어라. 오비 들어가잖아. 오비 들어갔잖아. 그 다음 아웃이고. 아웃 200. 자, 그리고 엔드.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여기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구성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얘가 공통적으로 다 걸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회로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세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자, 그런 부분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을 갖다 바로 쓰면은 이제 잘못되면 지우기 어려우니까 요 남아있는 칸수를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요게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서 연필로 쭉 세서 잡은 다음에 자, 맞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틀을 줘버리면은 우리가 답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 생각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보다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짜라 그러면 얼마든지 뭐 다양하게 짤 수 있지만 틀을 줬을 때는 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밖에 없어요. 많이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자, 하겠습니다.